약간은 지수와 같이 트레이딩 할 영역이에요. 얘네들은. 아까 제가 지수 반등을 얘기했잖아요. 지수 흐름 보면서 반등한다 싶으면은 같이 좀 매수하고, 그게 5G는 왜냐하면 올해 다른 IT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계속 힘이 좋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오이솔루션 아니면은 뭐 이노와이어리스 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났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니면 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 다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수랑 같이 보시면서 5G는 그래도 언제든지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얘네들은 지수 연동형으로 보면 돼요.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지수 연동형이 아니고 어차피 쉬는 애들 건드려봤자 괜히 피곤한 섹터. 왜 지수가 급반등하기에는 주식의 가장 큰 기본이, 만약에 제 생각과 비슷하게 지수가 이까지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한 50포인트 내려오고 코스피가, 또 코스닥이 대략 한 700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봉을 하나 돌리는데 최소 2-3주가 들어요. 그럼 그걸 환산하면 저는 3월 15일이 동시만기인데, 3월 15일이 동시만기예요. 14일인가? 달력이 어디 갔냐? 15일인가 14일인가 그래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한 2-3주 정도는 뭐 해야 된다고? 현금 관리 그런 말은 제가 잘 안 할게요. 어차피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내려도 다 내리는 게 아니니까. 네. 하지만 2-3주 동안은 시장이 좀 눌러질 수 있겠구나 봅니다. 근데 눌러질 수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뭐가 무서운 거냐면, 늘어질 때는 이렇게 늘어졌잖아요. 시장이 사실 제가 계속 늘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늘어질 때는 기존에 있는 애들도 많이 안 빠져요.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 그새 또 장 올라갈 때 잠깐 붙거나 그래요. 그렇게 늘어지거든요. 뭐 보면 종목들이 자화전자도 보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시장이 빠져버리면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다른 거죠. 2-3주 정도는 늘어지는 게 아니고, 늘어지는 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약간의 그 변동성 구간이에요. 변동성 구간은 좋게 말하면 변동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매도세가 좀 센 구간이에요. 2-3주 동안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2-3주 동안 주식을 안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매일 우리가 또 주식을 보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기회를 엿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기자회견 나오는데 제가 하단을 보고 있는데, 아주 화가 났군요. 예. 비핵화 준비가 안 됐다. 트럼프의 지금 표정이 화딱지가 엄청 났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털어놨는데, 예. 하지만 어쨌든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잠깐 제가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본다고 해도 이게 거의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느 정도는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됐을 때 다 버리세요. 아셨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2월 28일 날 1월부터 번 거 다 날렸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왜 다 날리죠? 뭘 했길래 경협주에 몰빵을 했습니까?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오늘 한 내 자산의 10에서 한 뭐 15% 이런 게 까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도 가치가 시장 때문에 빠진 게 꽤 있으니까. 예. 근데 뭐 다 날렸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럼 주식을 정말 못하는 거야. 오늘 장에 다 날리면 그 주식을 못하는, 제가 볼 땐 기술 배워요. 자꾸 기술 해서 죄송한데 기술 배워. 응?
엄청 저는 물론 이제 되게 오늘 오후장에 사실은 다른 종목도 후보 빨 때 약간은 저도 당황했어요. 뭘 사야 될까? 저는 뭘 사야 될까만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북미 회담이 결렬됐다고 시장이 죽느냐? 아니잖아요. 김정은 옛날처럼 뭐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쏠 겁니까? 핵실험을 하겠습니까? 그죠? 핵실험 하겠냐고 안 한다고. ICBM 쏘냐고 안 쏩니다. 갑자기 더 악화된 건 아니에요. 그죠? 더 악화된 게 아니고 협상이 안 됐을 뿐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됐습니까? 뭐가 악화돼요? 언제는 좋았습니까? 미국은 북한과 비수교예요. 지금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고 봐요.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결렬됐다고 시장이 죽는 게 아니야. 악화된 게 아니잖아요. 협상이 안 된 거죠. 협상이 안 됐으니까 뭐예요? 경협주는 어차피 나가린 거죠. 근데 다른 시장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이거 왜 죽어? 이제 다음 주가 3월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늘어지구나 생각해 놓고, 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많이 오른 놈들은, 고점 능력 신고가 있는 애들은 건드리지 말고, 응? 건드리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움직이지 않은 뭐 중국 주식이나 바이오나 아니면 5G나 이런 5G는 약간 시장을 잘 봐야 되니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매매하면 돼요. 대신 이제 내가 기존에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한 80에서 90을 매매했다면, 90의 파워로 매매를 했다면, 이제는 한 최소 2, 3주 정도는 제가 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의 파워로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 쉽게 말해서 내가 기존에 한 80에서 90주를 샀다면 자기 기준으로 이제는 한 60에서 70주를 사면서 금액을 좀 작게 하면 된다고. 애들이 작살나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경협으로 빠진 자금, 수수차로 빠진 자금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들이 만지는 저 IT 종목 빼가지고 뭐 사겠냐고. 돌고 돕니다, 여러분. 네. 그리 보시고 오늘 합의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늘 좀 마지막 날이, 물론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도 그래도 사실 제가 치수를 높게 봤어요. 경협주 아까라도 매도 안 한 사람은, 최소 절반 이상 매도 안 한 사람들은 욕심인 거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시죠. 물론 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주식을 할 때 진짜 매수는 곰처럼 하셔야 됩니다. 1000주를 산다고 해도 오늘 그냥 100주 사고 또 2, 3일 있다가 한 300주 사보고, 예, 매수는 곰처럼, 예, 매도는 여우처럼입니다. 정말 매수는 느리게 사야 돼요. 최대한 조금 사고 좀 뚫어보고 사고, 근데 이거 아니다 하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또 하나가 가끔 하다 보면 저희가 오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12,950원에 사실은 도화 엔지니어링을 손절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가가 13,3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안 팔려요. 12800 뭐 이렇더라고. 750 12800 아니면 이제 오더를 드렸는데 만약에 12900 매도가야. 근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손절이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익절일 때는 안 팔리면 좀 기다려도 돼요. 익절은 수익을 내고 파는 거. 근데 뭐냐면 이제 보통 양봉에 익절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중에 팔기 때문에 체결이 안 돼도 조금 기다려도 돼요. 대신 손절을 하잖아요. 음봉의 손절을 보통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음봉의 손절을 할 때는 뭐예요?
시장가 주문을 낼 필요는 없는데 시장가 주문은 절대 내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거래량 작은 종목 걸렸다가 자기가 한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가로 내는데 손절할 때는 딱 넣어가지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체결이 안 되면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아니다 싶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자꾸 경협주 갖고 계신 분한테 죄송합니다만은 두 가지가 생각이 될 겁니다. 두 가지가. 뭐 이런 토박스 꼴에 이상한 주식들 말고. 응? 오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기라 칩시다.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해요. 월요일날 조금 더 사볼까 팔아볼까. 그리고 이제 경협주가 저거 방송 드린 거 경협주가 죽었으니까 물론 이제 화장품주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기다려서 좀 맥점을 찾아볼까. 아니면 이제 그래 뭐 마크로젠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게 오늘 좋다고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찾아볼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난리가 났으면은 충분히 물론 이제 그 시세를 늦게 봐가지고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경협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직장에 일을 다니시더라도 장중에 계속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장중에 움직일 거인 게 뻔하니까. 무조건 팔았어야 돼. 7할, 8할 이상이라도. 지금 요 정도 마치겠는데 한 가지 좀 명심할 거는 시장은 좋을 겁니다. 올해요. 시장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게 1개월 보름 이상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없어요. 주가가 2달 연속 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만 45일 한 달 보름 가면 다 갑니다. 그거는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 1.5가 갔으면 당연히 0.5는 쉬어야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자꾸 시장을 그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한 2월 말 한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숨고르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 생각하시고 1월달, 2월달에 수익을 못 내시고 못 되신 분은 또 이 3월달에 3월 한 중순 정도만 잘 버티면 또 기회가 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꾸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는데 무역협상은 이게 재미난 거예요. 바로 타결이 되면 안 좋아요. 오히려. 그럼 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미 지수가 미국이 20% 오르고 중국도 15% 오르고 우리나라 10% 올랐어요. 타결이 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자꾸 늘어져야 돼요. 그러면 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흔들흔들 한다고요. 지금 최근 한 2월달 장을 지지보면 계속 시장은 안 갔잖아. 왜? 이제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그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늘어지면 이걸 핑계를 가지고 시장이 눌러줄 거 아니야. 근데 종점은 똑같거든요. 북미회담은 무조건 타결이 돼요. 아니 미중무역협상은. 타결이 좀 웃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양보를 하게 돼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이에요. 미국은 4년 중임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재선이 있는 2020년 내년까지는 계속 트럼프 위주로 갈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위주로 간 시장이 올랐어요.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2016년 10월달 이후부터 힐러리가 될 거라고 보고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힐러리가 당선이 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개박살 난다 했는데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모든 세상이 기분 나쁘지만 트럼프대로 가고 있어요. 연준한테 계속 이야기했죠. 금리 올리지 마. 진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요.
트럼프가 중동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유가 올리지 마. 씨. 그 진짜 유가가 갇혀버렸어요. 정시에서 제일 좋은 게 금리 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이런 겁니다. 원자재 안정이에요. 이만한 게 없어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들은 트럼프한테 박수 치고 있을 수가 있죠. 유가 낮지. 금리 안 올리지. 근데 이 흐름이 올해 내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대한 중기적 그림은 상승입니다. 다만 한 달 정도는 도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게 제가 드린 메시지고, 한번 들어온 힘은 죽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제가 조금 지금 차익 구간입니다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좀 빨리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달은 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좀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야 되고, 오르지 않은 바이오, 제약, 뭐 중국 관련 면세, 내수, 통신, 5G 이런 종목에서 기회를 보자. 오히려 또 잘 갈 수도 있어요. 수급이 지금 쫙 엉뚱한 데 빠졌으니까. 아시겠죠? 하여튼 2월의 그 마지막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3월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한번 1월달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하겠습니다. 1월달, 2월달 적으면서 제가 과연 우리가 같이 시장의 변화에 잘 대응을 했는지.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1월달 이후부터 확실히 작년 연말부터 제가 엄청난 도끼를 품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마이너스 10% 손절이라는 거를 지키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한 두 달이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덧없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손절을 잘하자를 이거를 자꾸 되새기는 한 해가 되면 중간중간에 잔파동이 있어도 충분히 오늘 갱업주에 주고 가지고 3일절 이 연휴 놔두고 우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약간 우울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걸 항상 보면 우리가 실패를 하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패자들의 이야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거는 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잘 안 돼도 낙담하지 말라, 그 메시지는 맞는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무슨 개소리야.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게 차전 실수와 자전 그런 거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못 나옵니다. 제 느낌상 제가 자꾸 생각보다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주식을 하다 돈을 못 벌어도 돼요. 아무 근거 없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멈추는 주식을 욕심을 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아니면 토로 투자해서 누구를 탓하고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53,000주 애들은 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매도 친. 약간 이제 뭐 이상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조금 장이 제가 마침 그린 거는 이건 오늘 너무 과했다. 이 지수의 연봉은 믿지 마라. 하지만 전체적인 힘은 늘어지는 건 맞다. 그리 보면 됩니다. 이 지수를 보고 당장 월요일날 여기까지 그런 분석을 하시면은 다시 주식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잊으셔도 되는데 오늘 시장 때문에 경협 때문에 시장의 장이 조금 같이 밀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다. 주체가 많이 판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무겁고 하습니다만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둘 거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또